마우스 포인터 기능 살펴보기입니다. 마우스의 움직임에 따라 바탕화면에 이동하는 화살표 모양의 그립을 마우스 포인터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마우스 포인터는 이렇게 화살표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 화살표 모양이 일반적인 마우스 형태고요. 이 마우스 형태는 준비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작업을 할 때 그냥 기본적인 마우스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잠깐 이거 닫아볼게요. 만약에 내가 이 타자 연습을 실행하려고요. 잘 보셔야 돼요. 순간 포착이에요. 자, 얘가 실행을 하려고 더블 클릭을 해보면 여기 혹시 잠깐 봤어요? 여기 동그랗게 들어간 거? 여러분 거에서 봐도 돼요. 제 거에서 꼭 볼 필요는 없고 여러분 거에서 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타자 연습이나 다른 프로그램을 열 때 더블 클릭해서 열잖아요. 그때 잠깐 동그란 게 떠요. 잠깐 봤어요 혹시? 떠요. 네. 다들 눈 시력이 되게 좋은 걸로, 그죠? 네,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그게 바로 요거예요. 두 번째 거. 물론 실행 중이 좀 길어지면은 제가 동글동글 오랫동안 도는데 빨리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순발력 있게 보셨어야 됐었을 거예요. 그 동그라미가 한참 열리는 거 기다리라는 뜻이잖아요. 네, 걔가 실행 중이니까 기다려라는데 기다려라, 이 뜻이잖아. 그게 한참 열릴 때는 문제 있는 경우가 많아서 고장 났다는 거야. 아니 고장났다는 아니더라도 좀 아니, 한참 그렇게 기다려야 하면은 되는 경우가 애매일 때는 이미 뭔가가 문제가 그쵸. 있어요. 나중에 응답 없음이 뜨거나 응답 그죠. 계속 그것만 볼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예. 고장이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여드리기가 쉬운 상황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프로그램 실행하면서 잠깐 보여드렸어요. 이게 이제 현재 작업을 진행 중이다 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준비 상태가 될 때까지 우린 조금 기다려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얘는 뭔가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자, 세 번째. 아까 살짝 봤던 버튼들이죠? 요거는 언제 봤냐? 우리 인터넷 잠깐만 열어볼게요. 역시 지금 인터넷을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최대화된 화면이라서 지금 제가 요 화면에서 요 중간에 있는 요 버튼 이전 화면으로 복원을 해서 조그만 창 형태로 바꿔놓은 채로 설명드릴게요. 자, 내가 이 창이 너무 조그매서 또는 이 창이 너무 커서 사이즈를 좀 조절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마우스를 이 창의 가장자리 쪽으로 가보시면은 만약에 이쪽에 갖다 두면은 이렇게 두 방향사표가 양옆으로 밑으로 가져다 놓으면은 두 방향사표가 위아래로 만약 요 끝으로 가져다 놓으면은 두 방향사표가 대각선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얘가 이 상태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서 끌었을 때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상태라면 이렇게 옆으로만 크기가 조절되고 만약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나서 두 방향이 위아래로 돼 있다면은 위아래로만 조절되고 가장자리 요 끝으로 나서 두 방향사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돼 있다면 이거는 위아래 다 조절되죠. 그쵸? 그래서 요런 표시가 나오는 거는 크기 조절. 자, 적혀 있어요. 수직, 수평, 대각선 방향으로 창의 크기를 조절합니다. 이해되셨죠? 요 이동 표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기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일단 그냥 보여드리기만 해볼게요. 나중에 어차피 들어가긴 할 거예요. 근데 이동할 때 우리가 창을 이동해도 아까 그 표시는 안 떠서 제가 일부러 그냥 다른 페이지 하나를 열었어요. 나중에 할 거니까 요거는 따라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사각형 하나 그려볼게요. 색깔도 뭐 이쁘게 채워놔 볼게요. 자, 여기 뭐 사각형 어떤 도형 같은 게 있어요. 얘를 끌고 갈 때 보시면요. 요렇게 네 방향 화살표가 되어 있을 때 끌고 가면 이렇게 이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방향 화살표는 이동 표시다. 일단 요 정도로만 기억을 해 놓을게요. 직접 저건 그려서 보실 필요는 없고 대신 제가 좀 알려드릴 때 여기서 설명드리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서는 네 방향으로 뜨지는 않아서 그쵸? 그래서 보통은 개체나 아까 개체가 이 네모 있죠? 이런 거 개체라고 해요. 그런 거나 아니면 이렇게 창의 위치를 이동시킬 때는 네 방향 화살표가 뜨더라. 네 방향 화살표는 이동 표시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요거 다시 인터넷 창은 제가 최대화해서 키워놔 놓을게요. 자, 지금 일반적으로 마우스의 모양은 이렇게 화살표, 흰색 화살표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를 마우스를 한번 이쪽 근처로 가볼래요? 여기는 이름이 원래 검색창이라고 하거든요. 이 근처로 가면은 마우스의 모양이 I자 모양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I자 모양은 보통은 글자를 선택하거나 입력할 때 I자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부분을 찍어서 우리가 여기다가 검색어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들어가는 게 여기 I자, 그러니까 문자에 관련된 그런 커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마우스를 조금 움직여서 요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이렇게 뉴스나 어떤 증권 이쪽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이렇게 손가락 표시가 나올 때가 있어요. 이 손가락 표시는 단어나 개체가 특정 페이지랑 연결돼 있어서 연결된 페이지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뉴스를 보고 싶다. 그럼 이 뉴스를 누르면 뉴스에 관련된 페이지로 넘어가져서 보여지죠. 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손가락 표시인데 우리 조금 더 고급적인 말로 하면 하이퍼링크라고 해요. 네, 하이퍼링크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클릭하면 그와 연결된 내용으로 볼 수 있게 넘어가지죠. 그런 게 하이퍼링크예요. 그래서 이렇게 손가락 모양이 나온다면 여기를 눌렀을 때 다른 걸로 이렇게 넘어가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증권이 궁금하다. 그럼 증권을 누르면 증권에 대한 걸로 이렇게 넘어가져서 보이죠? 네. 만약에 여기서 뭐 고용보고서 앞두고 뭐 이게 궁금해요. 그럼 눌러보면은 그에 대한 내용으로 이렇게 또 넘어가져서 보이죠? 그래서 이 손가락 표시는 하이퍼링크가 연결되어 있는 곳에서 손가락 표시가 나오게 되고 그때 클릭하시면은 그와 연결된 다른 페이지, 네, 그 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건 있으셨나요? 없다면 이제 뒤로 넘어가서 키보드 사용법 익히기. 요거는요, 우리가 컴퓨터랑 어떤 사람이랑 좀 익숙해지려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이름부터 물어보고 통성명의를 하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용법 익히기에서는 제가 이제 기능 용어에 대해서 설명은 드리지만 이걸 다 외우려고 하시지는 마시고 아, 이게 이런 기능을 하는 키였구나 정도로만 익히시는 용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편의상 제가 키보드 한 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앞에 키보드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여기 있는 ESC 키 이쪽에 있어요. ESC는 보통은 Escape라고 하는데 명령을 취소할 때 누르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거를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걸 뭐 취소하고 싶다든지 아이고 잘못 눌렀어요. 취소하고 싶다든지 블록 지정한 걸 취소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 Escape를 누르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탭이라는 키가 있어요. 그쵸? 이 탭은 커서를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거나 대화 상자의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누르는 키예요. 탭을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시 한글을 열 건데요. 역시 한번 열어보실래요? 지금 바탕화면에 한컴 오피스 한글 2010 요거 있을 거예요. 어차피 이거 배우고 나중에 이제 한글 또 들어가거든요, 저희는. 그래서 한번 열어보시면 뭐 좋을 것 같아요. 따닥. 어려운 거 설명 안 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2010년도 거. 네, 2010으로 열어주세요. 어차피 저랑 똑같아야 보기가 조금 더 나으니까. 열려있는지만 한번 보고 얘기할게요. 지금 한글을 배우겠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냥 이거는 한번 보려고. 자, 여기 커서가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내용을 적는 건데요. 1만 적어볼까요? 1. 네, 그냥 숫자 1. 한글 적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1. 자,
여기 탭을 한번 눌러볼래요? 키보드의 탭. 아까 여기 탭. 탭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얘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만큼 띄워져요. 그래서 2, 탭, 3, 탭, 4, 탭. 탭은 이렇게 일정 간격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요. 기본적인 간격은 8칸 간격으로 띄워줍니다. 네, 뭐 나중에 좀 더 나가면은 탭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만큼 더 띄울 수 있게 설정도 할 수는 있어요. 자, 어쨌든 탭은 이렇게 일정 간격으로 이동하는 역할도 해요. 잠깐만 F7번 눌러주실래요? F7은 어떤 지금 한글에서의 어떤 명령 키라서 지금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F7번이 헷갈리신다 하시면 여기 쪽에서 편집 용지 여기를 눌러보셔도 돼요. 요거도 별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지금 A4 국배판 여기 선택이 돼 있잖아요. 그쵸? 이 항목 중에서 요 내용 중에서 요게 선택이 돼 있잖아요. 탭을 한번 눌러보실래요? 탭. 그랬더니 어디로 내려갔냐면 210. 또 탭을 눌러보시면은 얘가 이렇게 밑으로 항목이 내려가요. 그쵸? 또 탭을 눌러볼게요. 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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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탭. 혹시 요거 이동되는 거 보여요? 요거 이렇게. 제가 지금 아래쪽에 지금 커서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여기서 또 탭을 누르면 이렇게 왼쪽으로 또 이동됐죠. 그쵸? 탭은 이렇게 항목 간에 이동을 할 때 눌러요. 그러니까 별다른 게 아니라 여기 안에서 내가 이거를 일일이 클릭해서 내용을 적어도 되지만 내가 만약에 여기다 10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올 때 탭을 눌러서 이동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목에 이동을 할 때 탭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대화 상자의 다음 칸으로 이동할 때 사용합니다. 탭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애예요. 자, 이제 요건 닫을게요. 편집 용지가 지금 맞추려고 들어온 게 아니라 얘가 이렇게 누르면 다음 걸로 넘어가더라. 이렇게 눌러보면 이렇게 다음 걸로 넘어가서 이렇게 화면에서 넘어가지죠. 요거 보여드리려고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캡스락입니다. 캡스락은요, 탭 바로 밑에 캡스락이라는 키가 있어요. 여기 캡스락은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일단 캡스락이 여기 적혀 있는 게 이쪽에 보시면 램프에 캡스락이라고 적혀 있는 램프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 뭐 C라고 적혀 있나요? 캡스락이니까. 네, 중간에 적혀 있는 거 있어요. 자, 요 버튼을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오고 다시 누르면 불이 꺼져요. 이 캡스락은 토글키인데요.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하는 키들을 토글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 캡스락이 불이 꺼져 있는 상태죠. 지금 불 꺼져 있는 거 맞아요? 여기 캡스락에? 한 번씩만 보고 한번을 해볼게요. 네, 지금 잘 꺼져 있고 여기도 잘 꺼져 있어요. 여기 불 꺼져 있는 거는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글씨를 한번 적어볼 건데 A를 쳐볼까요? 이음이 나온다. 잠깐만요. 그러면 여기 중간에 한영키 있었죠? 요거 한 번만 눌러주세요. 혹시 미음 나오면 한영키 누르고 이제 다시 적어보면 이렇게 영문자가 나와요. 자, 캡스락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영문자가 소문자로 나와요. 뭐 AS, 뭐 DF, 뭐 아무거나 쳐보면 이렇게 소문자로 나와요. 그쵸? 근데 이번엔 요 캡스락을 불을 켜보세요. 다시 누르면 불이 켜져요. 자, 이렇게 불을 켜보시고 다시 한번 A를 눌러볼까요? 대문자로 적히는 거 확인되세요? 이 캡스락은 대소문자를 바꿔주는데 불이 보통 꺼져 있을 때는 소문자로 적히게 되고 여기를 눌러서 불을 켜놓으면 대문자로 적히게 되는 거예요. 어렵지는 않으시죠?
대문자로 적히네요. 자, 그러면 이번엔 Shift. 4번의 Shift는 캡스락 바로 밑에 있습니다. Shift는 요 밑에도 있고 요 옆에도 있어요. 두 군데 있어요. 이따가 타자 연습하실 때, 나중에 이제 타자 연습하실 때도 아마 활용을 하실 건데요. 이 Shift가 하는 역할은요. 여기 키보드에 보시면 미음, 니은, 이응 요거 말고 그 위쪽에 보시면 비읍 위에 쌍비읍, 지읒 위에 쌍지읒, 디귿 위에 쌍디귿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면 요런 쌍자음을 치실 때는 보통 Shift를 누르는 상태에서 눌렀을 때 쌍자음이 나와요. 그리고 요 위쪽에 보시면 1번 위에 느낌표, 2번 위에 뭐 골뱅이 표시, 3번 위에 샵 이렇게 표시들 있죠. 이 위에 자들을 쓸 때 Shift를 누르면서 쓰시면은 적히게 되는 거예요. 한번 간단하게 제가 표시를 해볼 건데 어떤 분이 웃는 기호를 표시하고 싶대요. 그럼 6번에 보시면 눈썹 같은 게 하나 있죠. 그러면 내가 그냥 6번을 누르면 6만 적혀요. 그럼 내가 이거를 만약에 요 눈썹 같은 걸 표시하려면 Shift를 누르면서 6번을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나올 거예요. 다시 Shift 누르면서 6번을 누르면 이렇게 볼터치는 8번 위에 별표 있죠? Shift 누르면서 8번 누르면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간단한 이모티콘이 만들어지죠? 물론 이모티콘 만드는 목적으로만 쓰진 않고요. 요 위쪽에 쌍자음 누를 때 보통은 쓰게 됩니다. 나중에 타자 연습할 때 많이 연습하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엔 영문 모드로 설명을 좀 할게요. 지금 캡스락이 꺼져 있는 상태인가요? 꺼져 있게 잠깐만 해주세요. 안 꺼져 있는 분은. 제가 A를 치면은 소문자 A로 나오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헬로우 또는 애플 이렇게 적을 때 영어 단어 한자를 앞자를 보통 대문자로 적고 나머지를 소문자로 적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때마다 캡스락을 누르려면 그것도 되게 불편하겠죠. 한 글자만 대문자면 되는데 그럴 때 소문자 모드로 키보드가 돼 있더라도 Shift를 누르면은 이렇게 대문자로 적혀요. 그냥 누르면 소문자고 Shift를 누르면 대문자로 적히는 거예요. 반대로 캡스락 다시 켜볼래요? 캡스락을 키면 대문자로 적힌다 라고 했었죠? 네, 눌러보시면 대문자로 나와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Shift를 누르면서 치면 소문자로 적혀요. 그래서 Shift가 영문자 상태에선 대소문자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누가 껐어요? 아, 다시 켤게요. 그러게, 나 추워서 끈 줄 알고. 나 좀 추워서 껐어요. 예, 언제든 얘기해 주세요. 자, Shift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까지 잘 이해하셨나요? 자, 이번에는 컨트롤하고 Alt인데 컨트롤 Alt는 어디냐면 얘가 컨트롤이고 얘가 Alt예요. 컨트롤 Alt. 얘네 하나만으로는 동작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명령을 만들 때는 보통 컨트롤하고 뭐 C를 누른다든지 컨트롤하고 V를 누른다든지 어떤 단축키가 있어요. 그런 단축키를 쓸 때 활용하는 키라 해서 조합키라고 해요. 혼자서는 역할을 안 하니까. 자, 컨트롤이나 Alt는 다른 키와 조합해서 단축키로 사용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컨트롤 C는 복사하기의 단축키고요. 컨트롤 V는 붙여넣기의 단축키고요. 그 다음에 Alt F4는 닫기의 단축키다 라고 적혀 있죠. 컨트롤 A는 전체 선택 이런 식으로 키들마다 어떤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수행할 때 누르는 키인데 컨트롤만 또는 Alt만 눌러서는 아무런 명령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름을 조합키라고 얘기를 해요. 뭐 이런 명령 단축키? 요거는 나중에 외우시면 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런 키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한자. 6번의 한자는 요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제조사마다 한자가 여기 있는 것도 있고
이쪽에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건 한자 키를 없애기도 하고 뭐 이렇게는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키보드마다 한자 키의 위치는 조금씩은 다를 건데 보통은 스페이스바 근처에 있어요. 자, 한자 키를 좀 볼 거니까 한글을 한번 적어볼까요? 한글 적으려면 일단 영문 상태면 한영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냥 한이라고 적죠 뭐. 한글 적었어요. 한글 한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거를 내가 한자로 적고 싶어요. 그러면 이 상태로 그냥 한자 키를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한자를 어떤 걸로 바꿀 거냐? 여기서 내가 바꿀 한자를 고르시고 뭐냐 입력 형태를 뭐 예를 들어 한자로만 바꾸겠다. 그럼 이걸로 고르고 바꾸기로 하면 이렇게 한자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자라는 키는 한글을 한자로 바꿀 때 누르는 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자로 이렇게 바꿔놓으면 네. 앞에 그 한글은 지워야 되나요? 어디 어떻게 돼 있을까 한번 볼게요. 자, 스페이스바는요. 키보드마다 조금씩 다른데 얘가 길게 돼 있는 것도 있고 짧게 돼 있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여기 좀 제일 긴 요 버튼 있죠? 요걸 스페이스바라고 해요. 스페이스가 공백을 뜻하거든요. 공간. 그래서 이 스페이스바의 역할은 공간을 띄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내가 한이라고 이렇게 적었고 바로 옆에 커서가 깜빡이고 있잖아요.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이렇게 한 칸이 띄어지네요. 또 누르면 또 한 칸 띄어지겠죠? 이렇게 공간을 앞에 띄는 역할, 띄어쓰기 할 때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 스페이스바 띄어쓰기 할 때 사용합니다. 이렇게 적혀 있네요. 8번의 한영키. 이미 제가 아까 전부터 설명드린 키예요. 그래서 얘는 한글과 영문을 전환할 때 쓰는 키다. 자, 제가 요 밑에다가 잠깐 엔터 치고 엔터 한 번 더 치고 여기다가 애국가 1절만 적어볼게요. 네, 굳이 안 적으셔도 돼요. 자, 어쨌든 제가 이걸 적은 이유는 백스페이스를 설명하려고 해요. 제가 커서를 어디다가 놓을 거냐면 요 마르고 뒤쪽에다 커서를 놔볼게요. 지금 요 깜빡깜빡 거리는 애가 커서예요. 만약에 이 마르고라는 글씨를 내가 잘못 적었어요. 그래서 이 마르고라는 글씨를 지우고자 한다면 커서의 앞에 걸 지우는 거죠. 그때 누르는 키가 백스페이스라고 합니다. 백스페이스는 요 엔터 위쪽에 이렇게 화살표 모양의 키가 백스페이스라고 해요. 키보드에 따라 이렇게 화살표로 적혀 있는 것도 있지만 백스페이스라고 아예 그냥 적혀 있는 키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요 키를 눌러주시면 커서가 있는 앞에 게 지워지게 돼요. 눌러볼게요. 제가 툭툭툭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백스페이스랑 좀 세트로 알아두시면 좋은 게 이쪽에 있는 딜리트예요. 딜리트는 백스페이스 옆에 인서트 밑에 딜리트. 여기 6개 버튼이 이렇게 모여있죠? 여기서 밑에 있어요. 딜리트. 딜리트도 마찬가지로 지우는 역할을 하는데요. 아까 백스페이스는 커서의 앞에 걸 지웠죠? 그럼 이 딜리트는 커서의 뒤에 걸 지우는 거예요. 보시면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운데 얘가 방향키가 뭐 화살표가 이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커서의 이쪽 방향 걸 지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딜리트는 딜리트, 그쵸? 뒤에 있는 걸 지운다. 그래서 제가 커서가 지금 이쪽에 있죠? 이 상태로 만약 딜리트를 누르면 닳도록이 지워지겠죠? 툭툭툭툭툭, 그죠? 자, 백스페이스와 딜리트 차이점 이해되셨어요? 자,
이번에는 엔터. 엔터는 여기 양말 모양의 버튼, 이게 이제 엔터예요. 근데 어떤 키보드는 엔터가 그냥 옆으로 길게 이렇게 나와 있는 키보드도 있어요. 어쨌든 이 엔터가 하는 역할은요, 줄을 내리는 역할을 해요. 지금 커서가 어디 있냐면 저는 이 백두산이 뒤쪽에 커서가 있네요. 이 상태에서 제가 엔터를 친다면 이 커서 뒤에 있는 애들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럼 만약에 얘를 다시 위로 붙이고 싶을 때 이걸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가 엔터를 여기다 쳐서 밑으로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엔터를 지우면 되겠죠. 그게 뭐냐면 커서의 앞에 있는 걸 지우면 되니까 백스페이스를 한번 누르면 다시 이렇게 엔터가 지워지면서 앞으로 들러붙어요. 자, 어쨌든 엔터는 문단을 밑으로 내릴 때, 그래서 만약에 여기 보존하세까지 다 적었다라고 했을 때 엔터를 치면 이 밑에 커서가 내려오죠. 그쵸? 이런 식으로 문단을 다 적고 엔터를 칠 때 또 엔터를 누르게 됩니다. 문단을 다 적고 다음 줄로 내릴 때, 그죠? 자, 여기까지 일단 설명했고요. 이번엔 11번 인설트인데, 인설트는 아까 백스페이스 옆에 있어요. 여기 인설트. 얘가 하는 역할은 삽입과 수정을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자, 제가 아까 한글을 열으라고 한 이유도요, 요 인설트를 눌렀을 때 얘가 바뀌는 게 바로 보여서 한글을 열으라고 했어요. 일반적으로는 삽입 상태예요. 일반적으로는. 자, 삽입 상태일 때 아까 제가 동해령과 백두산이 다음에 뭔가를 지웠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그 지운 걸 끼워 넣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운 걸 끼워 넣을 부분에 커서를 일단 찍어 넣고 여기다가 삽입 상태에서는 적으면 돼요. 그러면 삽입이 되는 거죠. 커서가 있는 부분에 글자를 집어넣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문서 편집의 삽입 상태예요. 근데 이 인설트가 눌리면 이 삽입이 수정으로 바뀝니다. 한번 직접 눌러볼까요? 지금 여기서 인설트 키를 눌러보시면요, 여기가 수정으로 바뀐 거 보여요? 바뀌었어요? 응. 자, 제가 여기다가 커서를 놨잖아요. 지금 커서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하느님이라면 높다고 해야 될까요?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다 뭐 껴서 넣을까요? 예를 들어 제가 하늘 컴퓨터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전혀 좀 생뚱맞은 단어가 되겠지만, 제가 여기다가 하늘 컴퓨터고 적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 뒤에 있는 글씨들이 수정 모드이기 때문에 덮어 씌워질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글씨가 아까 삽입 모드에서는 원래 적혀있던 글씨가 뒤로 나가면서 글씨가 끼워 넣어졌었죠. 근데 수정 모드는 글씨가 내가 적는 글씨로 덮어져 버리게 돼요. 그게 삽입과 수정의 차이인데, 컴퓨터 초보자들,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컴퓨터 고장났나 봐, 막 글씨가 내가 쓰는데 사라져, 이거 당황하세요.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얘 때문에, 이거 인설트 때문에. 당황하지 마세요. 얘도 토글키예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토글키라는 게 하나 있는데요. 토글키는 뭐냐면 하나의 키로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키를 토글키라고 합니다. 책에는 적혀있진 않은데 일단 설명은 한번 해야 할 것 같아서 얘기할게요. 대표적인 거, 한영키.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문, 한 번 또 누르면 한글, 이렇게 바뀌죠. 네. 컴퓨터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바꾸는 것도 선생님 안 바뀌어 이래요. 이거 여러 번 눌러서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 근데 여러 번 눌러도 한글, 영문, 한글, 한글, 영문, 한글, 영문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거를 한 번 눌러서 바꿔야 되는데
이걸 눌러서 내가 한글로 바꾸려고 하다가 두 번 누르면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도로아미타 불구차 똑같은 영문이겠죠. 네, 그런 식으로 돼서 당황을 하시더라고요. 얘는 한 번 누르면 한글, 한 번 누르면 영문 이렇게 바뀌는 토글키라고 해요. 자, 또 하나가 캡스락. 아까 대소문자 바꾸는 애였죠. 얘를 누르면 이쪽에 불이 들어오고 불이 들어오면 대문자, 불이 꺼지면 소문자. 캡스락. 또 하나가 어딨냐면은 인설트. 아까 배운 거. 한 번 누르면 삽입, 한 번 누르면 수정.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가끔 이제 컴퓨터가 고장난 줄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숫자 키패드가 있어요. 그쵸? 그럼 숫자를 적을 때 여기서 적으면 되게 편해요. 위쪽에 물론 1, 2, 3, 4, 5, 6, 7, 8 있긴 한데 우리가 숫자만 적을 때는 요 위쪽에 1, 2, 3, 4를 치기가 잘 안 돼요. 그럼 이쪽에 보시면 1, 2, 3, 4, 5, 6, 7, 8이 이게 잘 모여 있잖아요. 숫자만 치시는 분들은 여기도 보면은 오 부분에 약간 튀어나온 데가 있다 보니까 이걸로 주로 치세요. 숫자만 칠 때는. 근데 지금 여기도 혹시 보면은 키보드 자판에 넘락이라는 게 보이세요? 그리고 넘락을 보시면 여기 키보드 자판에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4, 6, 8, 2 이런 데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고요. 홈, 뭐 페이지업, 엔드, 페이지 다운 막 이렇게 막 글씨가 써져 있어요. 그 이유가 얘가 숫자만 적히는 역할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넘락이 불이 켜져 있나요, 현재? 그러면 이제 한번 5를 쳐볼래요? 어때요? 5 잘 적혀요? 4 쳐볼래요? 4도 잘 적혀요? 6도 쳐볼까요? 치는 김에 6도 잘 적혀요? 숫자가 잘 적혀요. 그쵸? 근데 요 넘락을 꺼보세요. 여기 불 꺼졌어요? 램프? 이때 이제 4 눌러볼래요? 안 돼요가 아니에요. 어디로 커서가 가는지 보세요. 방향키가 되는 거예요. 6 눌러볼래요? 6은 어떤 모양이에요?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방향이 가요. 자, 이런 식으로 넘락이 꺼져 있을 때는 얘가 다른 기능, 즉 방향키랑 뭐 페이지업, 페이지 다운 이런 기능들을 해요. 근데 몰라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게 보통 켜져 있는 채로 나는 그냥 작업을 하다가 뭔가 뭐 작업하다 얘가 눌렸나 봐. 꺼졌어. 그러면은 당황을 하는 거야. 선생님, 내가 숫자를 적으려고 하는데 숫자가 안 적히고 막 커서가 이상한 데로 가요. 아니요, 이거 눌려서 그래요. 몇 번 받아봐서 그래요, 저도. 네, 전화가 와요. 네,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선생님 배웠던 거를 까먹었구나 이러고 알려드리긴 하는데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황치 마세요, 그때. 자, 어쨌든 이 넘락이라는 것도 토글키예요. 그래서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숫자가 적히고 불이 꺼져 있을 때는 다른 기능, 방향키를 하는 역할을 한다. 또 하나가 있긴 한데 이거는 얘기 드렸을 때 조금 혼동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얘기는 해야 되겠죠? 하나는 여기 스크롤락이라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요거 스크롤락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눌러도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험을 망친 사람이 한 명 있어. 우리 학원에 딱 한 명. 그래서 얘기는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시험이었냐면 바야흐로 ITQ 엑셀을 보시는 분이었습니다. 엑셀을 열어서 작업을 했었어요. 엑셀 제가 사전평가 때 한번 열어서 보여드린 적 있죠. 이게 이렇게 찍으면 여기 까만색으로 이렇게 테두리가 쳐지는데 이걸 셀 포인터라고 한다. 보통 이 셀 포인터를 이렇게 놓고 글씨를 적거든요. 글씨를 이렇게 적어요. 그러고 엔터를 치면서 다음 셀로 넘어가서 또 글씨를 이렇게 적어요. 보통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요. 근데 말입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고, 네, 이렇게 방향키로 넘어가면서 글씨를 적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시간이 오래도 안 걸리고 좋은데 그분이 하필 운이 안 좋은 날이었나 봐요. 보통은 얘를 건드릴 일이 없거든요. 일반적으로 제가 살면서 건드린 적이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누를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니면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이 다음 시험 보시는 사람 엿먹어라 이러고 눌렀을 수도 있어. 얘를 눌러놓은 거야. 자,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와요. 스크롤락에. 자, 이제 제가 방향키를 움직여 볼게요. 어떻게 되나? 얘가 움직여야 되는데 화면이 움직여. 글씨가 난 옆에다 적으려고 하는데 화면에 움직여서 글씨가 사라져 버리네? 사라진 건 아니고요. 옆으로 가면 다시 나오기는 해요. 이걸 몰랐으니 어떻게 쳤을까요? 시험은 1시간이에요. 1시간 동안 써야 되는데 모르니까 어떻게 다 클릭해서 적었지. 아니 방향키로 가서 쉽게 적을 수 있는데 클릭을 해가지고 일일이 적었다니까요. 시간이 얼마나 오래 들었겠어요. 안 그래도 일단은 아주머니 좀 나이가 좀 드신 분이셨어. 그런 시험장 가면은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어마어마한 긴장감이 있는데 게다가 얘가 말을 안 들어. 시험 망쳤겠죠? 네. 한번 그렇게 망친 분이 한 분 있으시긴 해요. 일반적으로는 누를 일이 없는 키예요. 근데 혹시라도 내가 업무상 잘못해서 눌렸다라고 해도 아, 얘 때문에 그렇구나를 알면 당황하지 않고 눌러서 그냥 풀고 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면 당황하고 컴퓨터 망가진 줄 안다니까? 아니면 엑셀이 망가진 줄 알겠죠. 그쵸?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해놓으면은 아, 이런 혹시 아, 이때 들었던 이건가? 이 정도는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했고요. 스크롤락은 꺼주세요. 누를 일 없어요. 앞으로도 누르지 마시길 원해요. 근데 혹시라도 눌렸을 때 그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혹여나 했어. 오히려 알려드리면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안 알려드렸던 키야. 근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됐을 줄이야. 네, 저 그래가지고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어느 학원에서든 그 키에 대해 알려주는 사람이 없을 거거든요. 왜냐면 그 키가 그만큼 쓸모가 없거든. 왜 만들어 놔가지고 대체 그렇게 당황하는 일을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키가 눌리면 그런 상황이 생겨요. 그래서 눌리면은 풀 수 있어야 되니까 한 번은 얘기를 드린 거예요. 눌러라란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혹시 캡슐락 불 켜져 있는 분은 캡슐락이란다. 스크롤락 불 켜져 있는 분은 꺼주세요. 다음 분을 위해서. 에이. 켜져 있으면 엑셀 하시는 분은 매우 당황하실 거예요. 그게 또 켜져 있다 꺼져 있다를 모르는 게 보통은 몰라요. 한글을 열어서도 파워포인트를 열어서도 그럴 일이 없거든요. 근데 엑셀에서만 화면이 한 페이지 단위가 아니라 시트 단위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스크롤하기 좀 치명적이었더라고요. 그 경우만. 책에도 안 적혀 있을 정도로 유명한 키 아니에요. 자, 일단 여기까지 얘기했고 홈 엔드 13번 홈하고 엔드 설명드릴게요. 다시 한글창에서 설명을 할 건데 홈이 뭐냐면 앞에, 엔드가 뭐냐면 뒤에. 자, 커서가 저 여기 있죠. 그쵸? 지금 깜빡깜빡 여기 있어요. 홈키를 누르면 얘가 커서의 맨 앞으로 와요. 엔드를 누르면 커서의 맨 뒤로 가요. 네. 내가 방향키로 안 그러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잖아요. 불편하니까 이런 키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많이 누르게는 안 되던데 모르겠어요. 자, 홈 엔드 확인해 보셨죠? 커서를 현재 줄의 맨 앞으로 이동시키거나 맨 뒤로 이동시킬 때 홈이나 엔드 키를 누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옆에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 있는데요. 페이지 업은 우리가 지금같이 요 한 페이지밖에 안 적었을 때는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공문 한 개만 좀 열어서 보여드려 볼게요. 물론 요것도 그냥 보시기만 해도 돼요. 중요한 키는 아니라서. 이거 말고. 자, 요 문서는요. 지금 20쪽짜리, 그러니까는 20페이지짜리 문서예요.
근데 20페이지를 내가 물론 휠을 굴려서 이렇게 봐도 되긴 한데 휠을 굴리기가 불편한 거야. 그쵸?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때 누르는 게 페이지 업, 페이지 다운이에요. 한 페이지 뒤로, 한 페이지 뒤로, 한 페이지 뒤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보는 게 페이지 다운, 앞쪽으로 다시 넘겨보는 게 페이지 업이에요. 그럼 휠을 굴려서 할 필요가 없다 보니까 일단 보기에도 조금 더 좋기도 하고요. 네, 그런 역할만 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많이 누르기는 안 되는데 이런 기능을 한다. 그리고 아까 방향키는 아마 얘기할 때 살짝 얘기했겠지만 요 밑에 있는 키가 방향키예요. 그래서 이쪽 거 누르면 커서가 왼쪽으로 가고요. 그쵸? 이쪽 걸 누르면 커서가 오른쪽으로 가고 요거는 커서가 위쪽으로 가겠죠? 얘는 커서가 아래쪽으로 가겠죠? 이렇게 커서의 방향을 움직이는 키를 방향키라고 합니다. 그러면 키보드에 대한 사용법 익히기, 살펴보기에 있는 내용들을 한 번씩 다 읽어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좀 됐을까요?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 위쪽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능키라고 해요. F1, F2, F3, F4. 나중에 제가 기능키에 대해서는 기회가 있을 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어떤 기능들을 그냥 넣어놓은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F1번은 헬프라고 적혀있죠. 도움말. 뭐 F3번은 뭐 검색, F5번은 새로 고침 이런 기능인데 누를 일들은 별로는 없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생략을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키보드에 대해서도 쭉 말씀드렸는데 혹시 어려운 부분 네, 있으셨을까요?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한 장 넘겨서 한컴 타자 연습으로 키보드 익히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렸던 창은 좀 닫을게요. 자,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거는 한글과 컴퓨터가 깔려 있는 거를 기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집에는 한글과 컴퓨터가 깔려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할 때는 이대로 진행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지금 일단은 책대로 한번 따라가 볼게요. 자, 내가 한컴 타자 연습 프로그램을 열고 싶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일 좀 정석 방법으로 설명해 놨는데 14페이지 1번 시작 단추를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이게 이제 앱 뷰예요. 앱을 보여주는 거다. 앱이 프로그램을 보여주는 창이다. 자, 근데 여기 지금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보통 뭐 가나다 순 이렇게 정렬되어 있다 보니 한글과 컴퓨터는 제일 밑에 있어요. 휠을 쭉 굴려서 한글과 컴퓨터를 찾아볼게요. 이 안에서 휠을 쭉 굴리겠습니다. 꽤 많이 굴려야 돼요. 막대기 움직이는 거 보이죠? 저 밑에까지. 자, 여기까지 굴려보세요. 밑에 한글과 컴퓨터 보이는 데까지. 그러니까 제일 밑까지 굴리면 돼요. 벌써 찾으셨네요? 안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자. 그래서 피를 쭉 계속 밑까지 다 굴리겠습니다. 거기. 그 상태. 이 상태. 요거 클릭하면 안 되죠? 네, 아직 클릭하지 마시고. 자, 여기 보시면 한글과 컴퓨터라고 적혀있는 폴더 모양이 하나 있어요. 그 노란색 이 폴더 이 모양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한글과 컴퓨터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본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들이 좀 보여요. 여기서 휠을 조금 내려서 굴려보면은 아마 한컴 타자 연습이라고 보일 거예요. 저는 이 컴퓨터에 타자 연습 버전이 여러 개가 깔려 있다 보니 타자 연습이 된다. 한글과 컴퓨터가 여러 개가 깔려 있다 보니까 타자 연습이 3개나 나오긴 했는데 3개 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누르시면 되겠고 여러분들 하나만 뜨면 한 개만 누르시면 돼요. 당연히.
전 제일 앞에 있는 한 컴 타자 연습 요거로 누를게요. 자, 이 한 컴 타자 연습을 클릭합니다 라고 나온 게 1번 내용. 그쵸? 자, 이렇게 누르면 한 컴 타자 연습이 열리면서 요런 창이 떴을 거예요. 자, 여기가 지금 2번이죠? 혼자 하기 단추를 시작한 후 혼자 하기 단추를 클릭한 후 시작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혼자 하기에 마우스를 올려두시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이 보이죠? 이때 클릭. 그러고 시작 버튼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다시 한번 클릭. 그러면 이렇게 글자판을 익힐 수 있는 상태가 떴어요. 혹시 여기 자판이 영문 자판으로 되어 있는 분 있으신가요? 이 자판은 한글 영문을 바꿔서 연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디서 바꾸냐면은 아래 설정 통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건 책에는 안 적혀 있는데 같이 한번 보죠. 여기 설정 통계 오른쪽 하단에 있어요. 설정 통계 클릭. 이거는 돌아가서 볼게요. 너무 들어왔어요. 설정 통계. 글자판 선택에 한글이라고 적혀 있으면 한글로 연습을 하는 건데 여기가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글자판 종류 쿼티라고 적혀 있죠? 자, 영어 자판은 기본 자판이 쿼티입니다. 쿼티가 왜 쿼티냐면은 외국인들이 ABCD 알파벳 순으로 키보드를 정리하지 않았어요. 외국인들이 이 키보드 만들 때 본인들이 쓰기 좋은 대로 배치를 했겠죠. 그러다 보니 이 위에가 QWERTY로 내려가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이름이 쿼티예요. 별 내용은 없는데 그래서 쿼티예요. 그게 기본 자판이에요. 영어 기본 자판. 자, 근데 난 영어로 할 게 아니라 한글로 할 거다. 그쵸? 연습할 때. 그럼 이 글자판 선택의 영어라는 부분을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그러면 한글로 바뀌어요. 한글 글자판은 2벌씩과 3벌씩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2벌씩이에요. 자, 그래서 한글 2벌씩으로 맞춰져 있나요? 그렇다면 다시 돌아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고 시작을 누르면 자판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따가 요거 자판 치시는 방법 좀 설명을 드릴 거니까 지금 11시 51분 됐네요 벌써. 조금 쉬셨다가 12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볼게요.